이 시간에는 흥분의 전도 과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친구들이 대단히 어려워해요. 실제로 문제로 나오게 되면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일단 도전해 보시고 잘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해 보면 되고요. 자, 흥분의 전도 과정,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각 지점마다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분극, 각 지점마다 분극, 탈분극, 재분극, 다시 분극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각 지점마다 상태가 달라지니까 그게 흥분이 이동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분극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분극이라고 하는 건 한번 볼까요? 분극은 주로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극이라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분극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폴라리제이션이거든요. 폴라 그러면 극성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극성을 띠게 되는 거, 그걸 이제 폴라리제이션, 분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상태를 보니까 이 축삭 부분을 확대해 보았더니 바깥쪽하고 안쪽을 비교해 보니까 바깥쪽은 다 플러스로만 되어져 있고 안쪽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상태를 분극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극이 나누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극 상태에서의 특징이 조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 그럼 왜 바깥쪽 플러스 안쪽 마이너스로 항상 이루어져 있느냐? 어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막을 하나를 확대해 봤어요. 그러니까 막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에도 또 막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통로인데 윗부분에 있는 막만 하나 꺼내 놓은 거예요. 윗부분에 있는 막만 이렇게 봤더니 세포막의 바깥쪽에는 무슨 이온이 많고요? 파란색 이온이니까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에 대단히 많구나. 그리고 안쪽에는 무슨 이온이 많구나.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대단히 많구나. 그러면 왜 바깥쪽엔 나트륨 이온이 많고 안쪽엔 칼륨 이온이 많은 상태로 되어져 있을까? 또는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 칼륨이 많다면 그러면 결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확산으로 왔다 갔다 똑같아지면 될 텐데 어떻게 이온의 농도 차이가 유지되어 있을까? 그걸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거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녀석이 가장 중요한 역할, 이온의 농도차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좀 더 크게 얘기하자면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분극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나트륨 이온을, 파란색 나트륨 이온을 3개씩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트륨 이온을 3개씩 내보내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이거 나트륨 이온을 3개 내보낼 때 칼륨 이온은 2개씩 잡아오는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근데 이렇게 특정한 이온들을 이동시키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얘가 ATP를 한 분자씩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TP 한 분자를,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를 한 분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3개를 내보내고 칼륨 이온은 2개를 잡아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물론 대학에 가시면 나트륨 칼륨 펌프에도 대단히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는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펌프의 작용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이 정도만, ATP 한 분자를 소모할 때 나트륨 이온을 안에서 밖으로 3개 내보내고 그리고 칼륨 이온은 2개를 잡아온다. 그때 또 ATP 쓰는 건 아니에요. ATP 한 분자만 쓰면 3개 내보내고 2개 잡아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칼륨이나 나트륨 이온은 막에서 안쪽 바깥을 이동을 하려면 그러면 통로라고 하는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영어로는 채널이라고 불러요. 통로라는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각각의 이온 통로들은
정해진 방향으로 정해진 이온들만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륨 통로는 항상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예요. 그리고 나트륨 통로는 항상 밖에서 안으로 잡아오는 통로인데, 분극 상태에서 통로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칼륨 통로는 일부는 닫혀 있고 일부는 열려 있어요. 물론 닫힌 것보다 열린 게 더 적기는 한데, 일부는 닫혀 있고 일부는 열려 있어요. 근데 나트륨 통로는 모든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에 나트륨 이온이 펌프가 작용을 해서 밖으로 자꾸만 나트륨 이온을 내보내니까 바깥에 나트륨 이온이 많아지고, 그리고 칼륨은 자꾸 잡아오니까 안쪽에 자꾸 칼륨이 많아지긴 하는데,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으니, 정확하게는 나트륨이 들어오는 통로가 닫혀 있으니 나트륨 이온이 밖에 많지만 들어오지는 못할 거고, 그리고 칼륨 통로는 일부가 열려 있으니 안에 있는 칼륨 이온을 밖으로 내보낼 수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분극 때 세포막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고 바깥쪽이 플러스를 띠잖아요. 세포막 안쪽이 왜 마이너스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펌프라는 녀석이 ATP 한 분자를 소모하면서 나트륨 1 플러스 이온이잖아요. 나트륨 이온을 3개를 내보냈으면 안쪽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자를 3개 내보냈으니까. 근데 칼륨 이온은 2개 잡으니까 플러스 2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쪽 입장에서는 3개를 잃어버리고 2개를 받았으니, 3개를 잃어버리고 2개를 받았으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을까? 다시, 펌프가 나트륨 이온, 나트륨 1 플러스 이온을 3개를 내보내고, 그리고 K1 플러스 이온을 2개만 받아오니까 안쪽이 항상 하나씩 손해를 보는구나. 그래서 세포막 안쪽이 분극 상태일 때 펌프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펌프가 되게 많으니까, 세포막에 쭉 여러 개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쪽이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온의 농도 차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펌프가 담당하고 있으니 일정한 양만큼의 마이너스가 항상 안쪽에 형성이 될 거라고요. 또 하나, 칼륨 이온은 나트륨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닫혀 있는데, 칼륨 이온이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일부 열려 있으니 안쪽에서 칼륨 이온이 이렇게 찔끔찔끔 나가겠죠. 그럼 안쪽에서 찔끔찔끔 나가니까 플러스 입자인 K 플러스 이온이 나가면 그만큼 또 안쪽은 플러스가 적어져서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분극 상태에서 이렇게 쓸까요? 분극 시 안쪽이 마이너스인 이유요. 첫 번째, 펌프 때문입니다. 펌프가 나트륨 이온을 3개를 내보내고 칼륨을 2개 잡아오니까. 두 번째, 일부 열려있는 K 플러스 통로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다면 이 세포막 안쪽에 원래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축상 내부에 마이너스 전기 띠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있어서, 그래서 분극 상태일 때 안쪽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고 축삭의 막의 바깥쪽이 플러스인 상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분극 상태라고 부르고 전극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때 마이너스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70mV 정도 되고요. 요 마이너스 70mV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쉴 때, 휴, 그 다음 멈춰 있을 때, 지 상태에서 나타나는, 막에서 나타난 전기적인 값, 휴지전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휴지전위 마이너스 70mV 상태로 막이 유지가 되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분극 상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럼 마저 넘어갈게요. 탈분극, 재분극도 마저 봅시다. 탈분극, 재분극. 자, 탈분극. 아까 분극이 영어로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탈분극은 디폴라리제이션, 그러니까 DE가 붙어서 제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극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재분극은 re라고 붙여서 다시 분극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epolarization, repolarization 이렇게 불러요. 자, 탈분극, 재분극 과정을 볼게요. 탈분극이 되는 이유는 원래는 아까 나트륨 칼륨 펌프 그리고 또 일부 열려있는 K 플러스 통로 그리고 음전화 단백질 때문에 내부가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로 되어져 있다가 그러다가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자극을 받기 전에 분극 상태로 있던 게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아까 나트륨 통로 닫혀 있었죠. 나트륨 통로 들어오는 통로에 닫히는 나가는 통로예요. 나트륨 통로는 들어오는 통로. 들어오는 통로가 닫혀 있었는데 그게 열린다고요. 자극을 받으면. 그래서 세포 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확산돼 들어와서 막전이가 자, 막전이는 안쪽 전이 바깥쪽 전이 그렇죠. 항상 안쪽 전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의 전이가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니까 내부의 전이가 플러스로 점점 올라간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걸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분극 상태는요. 재분극.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서 뭐 하냐면 칼륨 이온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분극 상태에서는 나트륨 통로가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열렸다가 닫히거든요. 한 번 열렸다가 탁 닫히면 그 들어와 있던 나트륨 이온이 칼륨 이온을 밀어내는 역할을 담당을 해서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K 플러스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K 플러스 통로가 열려서 안쪽에 있던 K 플러스 이온이 세포 밖으로 대량 방출되게 되니까 아까처럼 일부 방출되는 게 아니라 분극 때 일부 열린 칼륨 통로 말고 닫혀있던 칼륨 통로 있었죠. 그 칼륨 통로가 열려서 대량 방출되게 되니까 막전이가 급격히 하강. 즉 K 플러스 입자가 내부에 많이 있었는데 K 플러스 입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나가게 되니까 안쪽에서는 플러스를 많이 손해보게 돼서 다시 떨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걸 이제 재분극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륨 이온이 나가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간단히 정리 좀 해봅시다. 이온의 이동이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축삭의 막을 기준으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올 때,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는 건 어떤 방법을 통해 들어오냐 하면 확산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 그죠? 확산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 통로로 들어옵니까? 펌프로 들어옵니까? 그죠? 나트륨 통로를 통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 나트륨 이온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그렇죠. 원래 펌프가 있었죠. 펌프에 의해서 나가죠. 펌프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때 ATP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를 사용을 하면 나트륨 이온 3개씩 내보낸다면서요. 그러니까 유출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ATP를 사용을 해서 나가게 된다고요. 과정도 잠깐 볼까요? 나트륨이 유입될 때는 언제요? 요거는 탈분극 때. 그리고 나트륨이 유출되는 건 사실 항상이긴 한데 분극 때 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분극 때 주로. 자, 칼륨 이온이 유입되는 건요? 그렇죠. 펌프를 통해 유입되죠? 펌프를 통해 유입되는데 역시 이때도 어떻게 ATP를 사용을 해서 유입된다. 아까 펌프가 ATP 하나 주면 나트륨 3개 아웃, 칼륨 2개 인이니까 칼륨 2개를 잡아온다. 유입된다. 근데 반대로 칼륨이 나갈 때는 무엇을 통해 나간다? 그죠? 통로를 통해 나간다. 어떤 원리로? 확산으로 나간다. 그런데 칼륨의 유입이 일어나는 건 분극을 통해서, 분극 상태에서 주로 펌프가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출될 때는 이제 통로의 작용이 더 커지게 되니까
칼림이 나가는 건 언제요? 재분극 때 나간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네요. 물론 평상시에 일부 열려있는 통로도 있지만 대략 나가는 걸 설명을 하자면 재분극 때 나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흥분의 이동은 이렇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파도 타기, 응원하기, 요거랑 비교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극 전에, 흥분이 각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리 높이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머리 높이가 마이너스 70mV에 있어요. 자, 요거 현재 모두 다 분극 상태인 거죠. 분극 상태. 자, 그런데 자극이 와서 이 사람한테 자극이 오고 있어요. 자극이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공을 이제 피하려고 이렇게 살짝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0mV. 자, 뭐가 시작됐다고? 막 전이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탈분극이 시작됐다고요. 그 탈분극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이 사람은 자극이 안 왔으니까, 그 옆에까지 안 왔으니까 아직 얘들은 분극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자극받고 2초가 됐어요. 그랬더니 얘는 자극받고 2초가 됐더니, 자극을 준 후에 2초 됐더니 얘는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녀석은 이제 공이 왔으니 조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는 아직 안 올라간다고요. 아직 공이 안 왔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탈분극, 얘도 탈분극, 얘는 분극.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처음 자극 주고 3초가 지났더니 이 녀석은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마이너스 80까지. 원래 마이너스 70 아닌가? 더 내려갔어요. 이게 과분극 상태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더 내려갔어요. 얘는 이제 그 다음 요 녀석처럼 얘가 올라가고요. 얘는 세 번째 있는 녀석은 이 녀석처럼 조금 올라가 있네요. 이게 되겠니? 탈분극 시작. 얘는 아직도 분극. 괜찮을까? 자, 요 한 지점을 봤더니 분극, 탈분극, 탈분극, 재분극. 그리고 얘가 과분극. 얘도 분극, 분극, 탈분극 시작, 탈분극 꼭대기. 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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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분극 시작. 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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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분극. 괜찮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나올 때는 얘네들 막전위를 주고 누가 더 먼저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요. 마이너스 80. 재분극 과정인데 과분극이라고 부르는데 재분극 과정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재분극, 여기 탈분극, 여기도 탈분극, 얘는 아직 분극.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흥분이 지금 어떻게, 공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공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재탈분 이 순서가 됐잖아. 우리가 외운 건요. 분탈, 재분 이 순서인데 재탈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분탈, 재분은 각 지점이 분탈, 재분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한 지점이 분탈, 재분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재분극된 놈은 그 전에 탈분극이었으니까 이제 재분극 된 거고 이 녀석은 지금 탈분극이고 아까 분극, 탈분극 된 거고 얘는 아직도 분극이고 그러니까 얘는 분탈, 재 자극받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얘는 분탈, 얘는 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 더 많이 진행되어 있는 아이, 얘는 아직 진행이 덜 된 아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흥분 이동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요 막전의 변화가 달라지는구나. 흥분을 먼저 받은 지점은 더 많이 진행돼 있고 흥분을 나중을 받은 지점은 거기는 진행이 덜 돼 있고 이렇게 될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써봤어요. 자, 막 전이가 변한 시간. 이 녀석은 자극 처음에 받았으니까 자극받은 지 3초나 됐어요. 이 녀석은 자극받은 지 지금 2초 됐어요. 얘는 자극받은 지 1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다가 1, 2, 3 이렇게 된다고요. 각 지점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1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녀석은 계속 앉아있을 거고 얘가 지금 1, 2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지금 1 이렇게 될 거니까요. 이해할 수 있겠죠? 파도 타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 각 지점을 봤더니 얘는 아직 자극을 안 받았다. 자극을 받은 지 이제 1초 됐다. 자극을 아직 안 받았다. 자극받은 지 2초 됐고 1초 됐고 00. 자극받은 지 3초. 이 점에 공이 딱 온 지 3초. 여기에 딱 온 지 2초. 여기에 딱 온 지 1초. 여기는 0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흥분이 이렇게 A 지점의 막전이 B, C, D가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 녀석은 제일 많이 진행됐으니까 흥분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얘는 지금 안쪽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80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요 마이너스 값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재분극 상황이고 이 녀석은 플러스, 요 안쪽이 플러스니까 요 플러스 30으로 되어져 있는데 얘는 지금 탈분극 상황이고 그리고 얘도 지금 처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얘도 아직 플러스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마이너스 70에서 이제 탈분극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70이니까 아직 안 와서 어떤 과정인 거예요? 아직 분극 과정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꼭 다시 한번 보고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괜찮죠? 다음 시간에는 계산 들어갈게요.